인월의 병화. 정월의 병화는 삼양이 크게 열리고 화기가 점차 왕하여 임수가 존귀하니 경금으로 보산다. 금수를 써대 수가 더 존귀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수는 인월이 되면 병지잖아요. 임수가 병지기 때문에 힘이 없어요. 그래서 금으로 보사해야 한다. 금생수 받아야만 수가 계속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 그래서 병화를 계속 돋보이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임수와 경금이 양투하면 과갑은 당연하다. 설령 임수가 투가 나고 경금이 지장되어도 또한 이도에서 현달한다. 이로 공명할 수 있다는 얘기죠. 지지에서라도 금이 금생수 해줘야만 이 수를 오래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정월에는 간목이 등록하여 병화가 장생하니 자연히 왕성하게 나아간다. 반드시 임수를 취하여야 비로소 양기의 왕성한 덕을 드러낸다. 그리고 목이 있어야만 수와 가지로 싸우지 않나요? 목이 통관을 시켜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로 목이 있어야만 목화통명 얘기도 나오고 수화기제 얘기도 나옵니다. 바로 붙어서 이 충하고 다투게 되면 오히려 일을 걸어친다라고 보면 돼요. 임수와 경금이 양투하면 수화기제를 이루고 재와 인이 수화를 도우면 자연히 현달한다. 임수와 경금이 양투하고 목이 지장되면 재가 인을 극하지 않는다. 지장되면 천간에 경금이 임수와 같이 투간해도 인월에 인이 딱 하나 있다 그러면 지지를 천간에서 다스릴 수는 있으나 바로 옆에서 인신충하는 거와는 다르다 그 말입니다. 만약 경금이 신에 지장되어 인신충하면 청순한 길을 손상하니 이도에서 현달한다. 왜냐하면 병화가 인의 도움을 받지 못하죠. 신금도 금생수하기 이전에 인신충에서 서로 싸우면 아무래도 자기 할 일을 좀 못하게 되죠. 그래서 이도에서 현달한다 했습니다. 만약 하나의 경금이 높이 투간하고 지지에 하나 둘의 병화가 있으면 납속주명이다. 경금이 높이 투간하고 지지에 병화가 있으면 납속주명이다. 위인이 강계한 영웅이며 재주가 남보다 뛰어나다 했는데 납속주명은 상납하고 과거에 상납하고 벼슬을 받는 거예요. 그럼 이게 격이 그다지 좀 떨어진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정식으로 국제에서 나가는 것보다는 좀 떨어진다 이렇게. 그렇죠. 왜냐하면 임수와 경금이 천간에서 연월에서 나란히 투간하잖아요. 그러면 과갑이 틀림없다라고 보면 되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러면 경금을 투관을 하고 임수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얘기죠. 임수가 천간에 없고 지지의 병화가 하나의 경금이 높이 투관하고 지지에 하나 둘의 병화가 있으면 됐고 이제 그런 경우는 임수가 없는 경우예요. 납속주명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금생수가 안 돼. 그렇죠. 재를 쓴다는 얘기죠. 근데 재를 쓰지만 위인이 강계한 영웅이며 재주가 남보다 뛰어나다 했어요. 병화는 강한 성질의 양화이며 경금은 양금이니 강계한 영웅이고 남들보다 뛰어난 재능이 있다라는 겁니다. 혹 일파 경신이 혼잡하면 평범한 사람이다. 왜냐? 신금이 병신하 묶어버리죠. 관 혼잡만 나쁜 게 아니라 재 혼잡도 별로 좋지가 않아요. 월가시에 경금이 양투하고 신금이 없으면 틀림없이 청귀하다. 월가시에 양쪽에서 경금이 투간하고 신금이 없으면 청귀하다 했어요. 인월이기 때문에 목이 강한 계절이기 때문에 경금이 투간해 있는 건 좋은 거예요. 이럴 때는 지지에 신금이 없는 조건이어야겠죠.
신금이 인신충하는 것이 없어야지만 청귀하다 이제 그 말입니다. 만약 신년 신시이면 탐합판이 주생을 탐하는 물인데 여명도 같은 이치이다. 특히나 다른 합과 다르게 이 병신합은 병화가 신금하고 합하면 더군다나 양합을 하면 재잖아요. 양간이기 때문에 제합을 하면 여자한테 신경을 많이 쓴다. 그리고 병신합 하면 오행이 수로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본성을 잃어버린다. 병신합 수가 안 되더라도 아예 병신합화 수해서 화기격이 성립하면 오히려 귀격이죠. 그렇지 않고 그렇더라도 병신합 하나만 있어야 돼요. 이렇게 양합하면 또 화기격이 좋지 않습니다. 병화는 적고 임수가 많은데 무토의 극제가 없으면 이는 살중신경이다. 살중신경은 열심히 일해도 빛을 볼 수가 없고요. 임수가 많다는 것은 인물은 멀쩡한데 할 줄 아는 일이 제대로 없다. 겉으로 웃고 있으나 웃음 속에 칼을 감추고 있으며 이것은 이제 칠살이 많기 때문에 본인이 대적하지는 못하고 속에 칼을 감추고 있다 그 말이에요. 겉으로는 웃고 있죠. 왜냐 내가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참고 그렇게 여유로운 척 웃고 있으나 속에는 칼을 감추고 있으며 상대방의 허물을 찾아다니는 불량배의 무리이다 했어요. 칠살이 용신인 경우 더욱 그러하다. 칠살이 용신이라는 거는 이제 인수가 여기는 1월이기 때문에 인수가 있지만 인수가 다친다거나 뭐 하겠죠. 해서 인수를 제대로 못 쓰니까 살인 상생이 안 되는 경우고요. 또 살이 너무 많으면 부목을 만들어 버려요. 그러면 인수를 쓸 수가 없죠. 칠살이 너무 많다는 것은 칠살을 제압해주는 화가 나타나지 않으면 불량배의 무리다. 이제 금을 다스리는 건 화이잖아요. 화가 있으면 이 불량배들을 화가 잘 다스린다, 교육을 시킨다라고 보면 돼요. 네,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불량배의 무리이다 했어요. 하나의 무토가 임수를 극하면 오히려 부기를 이루고 한두 개의 비견이 같이 있으면 더욱 빼어나다, 더욱 좋다. 이 노래는 인이 등령하였으나 임수가 많으면 부목이 되어 병화를 생할 수 없다. 만약 임수가 많고 무토가 없어도 갑인목이 많으면 기격이 될 수 있다. 수가 많아도 수생목을 계속 해주면 좋다는 얘기죠. 지난번에 한번 예문 보셨죠? 정간에 임수 기신이 투간에 있고 지지에 인 있으니까 굉장히 좋다 그랬죠. 혹 하나의 무토에 간목이 투가 나지 않으면 종래는 큰 그릇이 될 수 없으니 가난하고 외로울까 두렵다. 정월의 병화는 무토의 회강을 꺼리기 때문이다. 인수의 생을 받아야 되는데 병화가 무토가 앞에서 딱 가로막아요. 그러면 제대로 생을 받을 수가 없다 그 얘기죠. 그리고 무토는 병화의 빛을 가리잖아요. 산이 높아서 병화는 가을이든 겨울이든 사계절 다 임수를 좋아해요. 이제 겨울에는 단지 신강한 것이 조건이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무토가 투가 나면 어느 계절이든지 이 수의 빛을 제대로 못 받기 때문에 폐강을 더욱 싫어한다라고 했고요. 지지의 화곡을 이루면 임수를 전용하여야 귀하고 임수가 없으면 부득이 개수를 지용한다. 만약 임계수가 모두 없으면 무토를 지용하여 설계해야 하니 평범한 사람이다. 그럼 병화는 식신격이잖아요. 식신격 중에 제일 격이 낮은 식신격이 병화의 무토를 지용하는 겁니다. 정월 병화는
인궁에 간목이 있으니 간목이 투간할 필요가 없으나 일파무토가 병화의 빛을 가리면 부득이 간목이 투간하여 무토를 극제하여야 한다. 이것이 식신폐인격이다. 상관폐인격, 식신폐인격 하잖아요. 이 폐라는 거는 찰폐예요. 식신이 많으면 내가 인수를 끼고 있어야 된다. 그럼 인극식을 해주고 나를 도와주고 그러니까 병화를 도와주면서 많은 식신을 제거해 주니까 굉장히 이제 인수의 덕이 크다라는 거죠. 상관격에서 화토 상관격이 가장 낮은 격이다. 토는 화의 빛을 가리고 화토가 모두 건조하니 빼어나지 않다. 지지가 화국을 이루면 염상격으로 추리한다. 다만 때를 만나지 못하였으니 운에서 동남방을 만나지 못하면 도리어 외롭고 가난하다. 화국을 이루면 염상격인데 인월에는 염상격이라고 보지 않나요? 염상격은 5월을 얻어야만 염상격이 진격으로 봅니다. 사화를 얻어도 사신합, 사유합 하면 금으로 변하기 때문에 진격으로 보지 않아요. 5화를 얻으면 아주 진격으로 봅니다. 그러면 이 염상격도 갑인이 있어야만 계속 에너지를 공급해서 더욱더 진격으로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봄이나 아니면 인호술 해서 술월이나 인월이 태어나면 때를 만나지 못하였다 해서 염상격이 불이 활을 타지 않는다. 그래서 오히려 좋지 않다고 보면 되죠. 뭐 토가 많다 그러면 아예 그냥 화염조토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수월이나 인월이나 똑같이 때를 만나지 못한 것이다 라고 아시면 되겠네요. 전환격은 기세가 한쪽으로 기울어져 왕한 것이며 일행 덕기격이라고 한다. 뭐 복직격, 종역격, 윤학격, 그리고 그 토를 뭐라 그러죠? 가색격. 머리가 안 따라져. 자꾸 건망증이 심해서. 머리에서 생각나는데 입으로 안 나오는 거야. 색만 생각났어. 색. 건색 이러고 내가 건색 아닌데 뭐지? 지금 그러고 있었어. 일간을 극하는 오행이 하나도 없어야 성격한다. 관살이 없어야만 전환격이 성격하는 겁니다. 여기 밑에 다 있는 우리 거. 다 나왔네. 그런데 하나의 간목이 투간하여 인수격이 성격하면 경금은 멀리 떨어져 암지하여야 수제가 될 수 있고 옆에 나란히 있으면 사격이다. 이제 성격하는 경우입니다. 만약 사주에 간목이 많이 있어서 화가 막히면 반드시 경금을 지용하여 간목을 극지하여야 한다. 이 막히는 사주 제가 또 때가 되면 가져올 겁니다. 다만 경금이 투간하지 않고 암제하면 격국이 최상격에 미치지 못하니 유림에서 뛰어난 선비에 지나지 않는다. 지난번에 한번 이 간목이 병화일주가 병화일간에 간목이 나란히 두 개 있어서 그냥 일이 안 되고 해서 왜 엄마 때문에 일이 안 된다 제가 인수 때문에 안 된다 했잖아요. 그런데 올해 경고문이 딱 들어와서 하나를 딱 제거해 주니까 갑자기 왜 6급에서 또 5급으로 승진했대요. 갑자기 그렇게 예상치 않았던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경금이 간목이 많으면 경금이 투간해서 옆에서 하나를 제거해줘야 합니다. 아니면 대원에서라도 제거해주면 좋아요. 임수가 없어서 개수를 채용하면 부기가 조금 약하다. 관살은 왕상하고 유근이어야 한다. 병화에 임수가 없으면 대부분 가난하다. 이는 누차 정음하였다.
이제 병화가 임수가 없으면 드러낼 수가 없다는 얘기죠. 혹 화가 많고 수가 없는 경우 한 번이라도 수운으로 행하면, 자, 이 말은 화가 너무 많고 수가 아예 없다. 그러면 수를 용신으로 안 쓴다는 얘기예요. 거기에서 수운으로 행하면 죽음에 이르거나 그렇지 않으면 재앙을 만난다 했는데, 그런 경우는요, 수가 들어서 화에 너무 뜨겁잖아요. 염상격 같은 경우는 수운에 대부분 사망하는 경우 많아요. 금운만 들어도 힘을 못 쓰더라고요. 염상격은. 5월의 병화가 염상격에 부합하면 수의 파격을 싫어하는 것과 같다. 개수를 지용하는 경우 근이 없으면 반드시 눈에 질병이 있다. 선생님, 그러면은 이제 개수, 임수 대신 개수를, 임수가 없어서 개수를 취용해야 되면 이게 국이, 그러니까 좀 사주의 격이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개수를 취용하는 경우에 경금이나 신금이 들어와서 금생수를 해주면 좀 명예가 좀 대운에서 이제 들어와서 이제 해주면 좀 약간 어느 정도 그래도 임수에 미치지는 못해요. 개수 자체가. 왜냐하면 임수는 강이나 바다로 보잖아요. 아니면 적게는 그냥 저수지로 본다 하더라도 태양이 뜨면요, 물이 반짝반짝 빛나갖고 태양도 빛나고 물도 빛나요. 서로 상생 효과가 있다는 거죠. 서로. 그러면 임수만큼은 안 되지만 그래도 약간 어느 정도 높아지는 개수는 비로 봅니다. 비로 보기 때문에 개수가 투간하면 그렇지만 이제 여름에나 봄이나 수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목이 살아나려면 수가 필요하잖아요. 임수로 인해서 이 병화가 빛을 발할 수는 없지만 수생목 키워서 거의 생을 받고 하기 때문에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개수는 근이 없으면 반드시 눈에 질병이 있다. 임수보다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임수와 용개수를 논하지 않고 모두 통근하고 왕하여야 부기가 온전하다. 무근이면 뿌리가 말라서 귀를 취할 수 없다. 이제 임수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니 병화라고 해서 병화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여기서 뭘 써야 되는데 얘가 이 사주에서 살아날 수 있을까? 없을까? 그거를 생각하시면 돼요. 금이 있다 그러면, 이제 금이 약하면은, 화기가 많고 금이 약하면 진토가 있어야 되잖아요. 축토나 화생토 토생금 해야지. 안 그러면 화가 바로 뜨거우면 바로 금을 녹여버려요. 멸하죠. 그러면 재물에 손실이 많고 재물을 쫓아다니면서 재물을 까먹고만 다닌다고 보면 되고요. 진이나 이제 습토가 있어서 화생토 토생금 해주면 통관도 되고 금도 살아나니까 좋죠. 뜨거운 화기는 설기하고 약한 금은 도와주고 중간에서 통관해주면 좋습니다. 그래야 재물이 온전하다라고 보면 되죠. 자, 그럼 이제 다음 넘어갑니다.